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솔 6월 20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생결단식 당권 투쟁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재명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이 당대표에 도전하느냐 마느냐 8월달에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자, 그것을 놓고 친명, 친이재명, 반명, 반이재명 양쪽 진영이 거의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당이 깨지지 않을까 그런 관측까지는 오는 상황인데, 오늘 이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김부겸 추대론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추대론, 당대표 추대론이죠. 김부겸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입니다. 행안부 장관도 지냈죠. 자, 김부겸 추대론은 이런 거죠. 이재명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화합형인 이 김부겸 전 총리를 추대해서 일단 당의 분열을 막아보자, 민주당 분열을 막아보자, 그리고 이재명 지금 상처를 받을 수가 있으니 이재명을 지키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친명도 반명도 친이재명 반이재명도 아닌 이 중간지대에 있는 김부겸을 대표로 시키자. 일종의 중재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반이재명 진영의 희망사항이다. 반이재명 진영은 지금 뚜렷한 이재명 대항마가 없죠. 홍영표, 전해철, 반명 진영에 거론되는, 당대표로 거론되는 사람들, 이광재, 정청래, 이인영,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닌 김부겸 카드를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친문 진영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과 좀 가깝다고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대론이 나왔는데, 그 큰 전제는 이재명이 당대표에 불출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현재로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일단 출마 의지가 확고한데, 무엇보다 본인이 제1야당의 당대표 자리를 차고 앉아야지.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됐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계속 압수수색을 하죠. 성남 FC 뿐이 아니라 복현동, 최근에 다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이재명이 곧 소환될 것이다. 그리고 8월 전당대회 전에라도 신병 처리가 될 수 있다. 또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금배지는 달아서 불체포 특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되면은 검찰, 경찰 수사가 아무래도 어렵죠. 이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가 좋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입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라는 튼튼한 이 방탄복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출마를 안 할 생각은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불출마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아주 충성스러운 국회의원들 모임, 7인회, 철음회, 또 친 이재명 네티즌들, 개딸, 개혁의 딸, 양아들, 양심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수호작전, 이재명 수호, 옹립, 당대표 옹립을 위한 작전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 7인의 철음에 소속 강성 이재명 쪽 국회의원들은 만약에 당권이 친문 진영에 넘어가 버리면은, 이재명이 불출마를 해서 넘어가 버리면은 2년 후 공천에서 공천 학살을 당합니다.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존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만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제가 이재명이 불출마해야지 김부겸이 추대가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김부겸 추대로는 반명 진영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 상태로는 누가 이재명의 대항마로 나와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승리가 확실한데 당대표직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해야지 본인도 지키고 측근들도 지키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명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 이재명 진영은 일단 김부겸 추대론이 안 되겠죠. 안 되면은 이 총연대를 해야 됩니다. 연합군을, 반명연합군을 형성을 해야죠. 그러면은 친문재인 진영, 또 친이낙연 진영, 친정세균 진영, 이렇게 여러 세력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간판으로 내세울 사람이 또 마땅치 않죠. 그래서 그 김부겸 추대론이 아니고 김부겸이 연합 세력, 반명 연합 세력의 대표 선수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딱 한 사람이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사람. 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김부겸입니다. 이 친문, 마땅한 주저 없는 친문은 물론이고, 이낙연, 정세균 계도 이 관리형 대표로 일단 두면은, 김부겸 전 총리를 관리형 대표로 만들어 두면은 2년 후에 총선 때 공천 학살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죠. 양쪽에 다 어떻게 보면은 양쪽이 다 선호할 수도 있는, 물론 뭐 이재명은 지금 당장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총선 공천 때, 자,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반명연합 후보로 김부겸을 선호를 할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친문 진영이나 뭐 이낙연 진영이나 이쪽에서 또 힘을 키우는, 자, 그런 시간을 얻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자기 총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김부겸이 이 당권을 잡으면은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을 때 뭐 거의 100% 확실한 공천 학살을 안 당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김부겸을 연합 후보로 옮겨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은 실현 가능성이죠. 첫 번째 실현 가능성 이전에 김부겸이 나오면은 승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재명과,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여론조사업체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7일 날 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율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재명이 32.1%, 김부겸이 26.3%. 자, 상당히 가깝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재명은 직전에 대선까지 출마를 했고, 또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거의 뭐 0.7%까지 따라붙었던 인물이고, 인천 계양을에서 또 국회의원 당선되고 총괄선대위원장하고 했는데, 당대표 딱 여론조사를 하니 32.1대 26.3, 오차범위 안에서 김부겸과 맞습니다. 빅2에 들어가는 것이죠, 김부겸이. 자, 다른 친문 후보들은 어떠냐? 다른 주자 홍영표 2.3, 이인영 2.0, 전해철 1.5, 도토리 키재기죠. 자, 그래서 김부겸이 나서면은 충분히 이 대항마가 된다. 이 경우에는 홍영표, 이인영, 전해철 이 받은 표들이 전부 김부겸에게 간다고 하면은 거의 맞설 수 있는, 자, 그런 지지율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같은 미디어 토마토 조사인데, 김부겸의 정계 복귀와 민주당 전대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이 더 많습니다. 41.45, 반대가 36.2. 그리고 자, 민주당 주도권을 어떤 세력이 쥐는 게 바람직한가? 친명 32.9, 이재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친문 10.5, 기타 다른 세력 44.2. 친명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다. 기타 다른 세력에서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낙연이 오면 모르는데 이낙연 지금 미국 갔죠. 그래서 44.2%가 기타 다른 세력을 원하는데, 그 대표 주자가 김부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길 리서치가 또 11일에서 13일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민주당 대표로 누가 책임자인가 이것을 물으니까 이재명 28.8, 김부겸 21.6.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자, 그렇다면 김부겸이 과연 등장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는 친명 진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부겸이 나올 것이 좀 두렵죠. 그래서 아니, 정계 은퇴한 사람 아니냐? 이 이야기. 김부겸은 정계 은퇴를 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 또 하나는 지금 세대 교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소리? 자, 이 두 가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인데, 일단 정계 은퇴 문제에 대해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총리직을 마치고 문재인 정부가 끝났으니까 나와서 뭐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냥 가볍게 한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정치인과 공직자로서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한다. 뭐 당분간은 정치물을 좀 빼려고 한다. 새로운 또 뭐 인생 뭐 이모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이야기한 겁니다. 누구처럼
과거 뭐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가령 뭐 공식 기자회견을 가져서 정계은퇴 선언을 하고 한 거 그런 건 아니죠. 정계은퇴 선언은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죠.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뭐 내가 더 정치를 하겠느냐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계은퇴 선언을 했어도 복귀를 하는데 이것은 뭐 정계은퇴 선언도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세대교체는 지금 이 세대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97 그룹 90년대 학번 그리고 70년대 생 97그룹 뭐 박용진 이런 사람들로 세대교체를 한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세대교체를 하면 앞으로 쭉 나갈 사람들이죠. 그런데 김부겸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것은 이 9세대가 그대로 잡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명도 아니고 친문도 아닌 기타 다른 세력 이 필요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세대교체와 다릅니다. 세력교체죠. 세력교체. 자, 그래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형 대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민주당 위기 탈출을 위한 관리형 대표가 대표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대교체와 맞물릴 수는 없는 그런 특수한 구도가 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김부겸의 의지. 자, 여전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접촉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은 문재인 정권 끝나고 나서는 경기도 양평에 좀 전원주택을 지어서 거기 가서 좀 살겠다 이런 뜻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변했죠. 이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김부겸에 대한 이 수요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생각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58년생, 호적상으로는, 주민등록상으로는 58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956년생입니다. 김부겸. 그러면은 이제 66세죠. 뭐 충분히, 더 정치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나이고, 지금, 특히 지금 민주당이 비상시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투입되는 일종의 비대위원장 역할 같은 겁니다. 물론 저번에 오상우 비대위원장 할 때도 김부겸 비대위원장 카드도 막 거론이 됐었죠.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거의 겸하는 당대표라면은 무너지는 민주당 살리라는 그런 요구를 김부겸이 예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김부겸 전 총리도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그래서 군포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뭐 3선, 4선이 되면서 이 원내대표 경선에도 나가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민주당에서. 티켓 출신이니까. 그리고 2020년에도 이낙연과 당대표 경쟁을 했는데 그때 이낙연이 무려 60.77%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21.3%. 그래서 엄청난 차이로 호남 세력에 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쓰러져가는 이 마당에 본인이 나서서 민주당을 살리면서 본인이 이 정치를 계속 해온 그 지향점이 후반부에는 동서화합이었죠. 지역주의 극복. 그래서 본인이 대구시장도 출마하고 원래 군포에 있다가 또 대구 가서 2번 도전 끝에 국회의원도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TK 출신이 당대표가 된다면은 그것은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동서화합, 지역구도 극복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있었죠. 대구 출신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지 지역구 정치활동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이 김부겸은 경기도에서 하다가 대구에서 2번이나 출마를 했고 또 대구시장도 출마를 했고 또 한 번은 국회의원이 됐죠. 민주당 간판으로. 그렇기 때문에 TK 출신 문재인의 마지막 비서실장, 마지막 국무총리 김부겸이 이 쓰러져가는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해서 당권을 잡는다면은 정치사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부겸이 과감히 여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송국근의 혼술은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